예, 안녕하세요. 제로빈입니다. 오늘은 그 공사 전산직 준비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찍을 때 그 전산직 준비 방법 필살이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새 좀 이렇게 질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재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거는 전공 필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뭐 NCS, 또 그 다음 시간은 전공 논술, 또 그 다음 시간은 시사 논술, 이렇게 해서 한 네 번의 챕터를 나눠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산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그 어떤 전공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시지 못해요. 예.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문제가 있었을 때 남들이 맞히는 문제는 다 맞추고 추가적인 문제를 못 맞춰서 아주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6개월, 6개월 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트패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네. 음, 제가 이제 이 노트패드하고 뭐 이렇게 글자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그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긴 시간 동안 할애를 하기 싫어요. 예, 저도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이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도 뭐 이게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하고 싶은데 포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내부 이제 그 내용이 더 알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되도록이면 편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전산직을 준비를 하세요. 전산직을 준비를 하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예, 기초. 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뭘 공부를 해야 할지는 대략적으로 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음, 무엇을 도대체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산직에 대해서도 그 이제 좀 뭐 통신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거는 인원을 워낙 많이 뽑으니까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 접근하기 쉬운데 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산 개발, 전산 관리, 전산 운영 해서 그 전산직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뭐 실제 사기업도 갈 수 있고 뭐 공공기관도 갈 수 있고 이런 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제로민 TV를 구독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전산직 준비했을 때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예, 자료가 전혀 없어서 뭘 공부할지 모르니까 그 영등포에 어느 학원 있잖아요. A 학원. 예,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원에 뭐 비학원 갔었는데 또 이상한 얘기하고 하여튼 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 이제 제가 딱 정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상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입사를 해보니까 아 이 방법이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다진다는 거는 전산직 그러니까 전산직이 어떤 그런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대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예, 정보 처리 기사.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보 처리 기사로 막상 실제 그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입사 시험을 봤는데 전혀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하죠. 기초는 정보 처리 기사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정보 처리 기사로만 공부를 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전산직 그 필기 전공 시험은 문제은행이에요. 문제은행. 왜냐면 전산직이라고 해서 그 전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문제를 낼까요? 아니죠. 외부 업체를 통해요. 그냥 외부 업체.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A라는 뭐 외부 업체가 있으면 그 A의 외부 업체도 좀 이렇게 문제 프로세스 형식을 보면 A 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는데 전공을 내는 그런 전공만 내는 그런 데에다가 뭐 A 학원에다가 그렇게 위례를 하지 않아요. 예. A라는 비회 입사 관리 회사, 예. 입사 관리 회사.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채용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뭐 떠요? 네. 채용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약간 좀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도 대부분이지만 보통 그 뭐 사람인 예, 등 여러 가지 그 중개업체를 통합니다. 예, 중개업체, 예, 중개업체. 그러면 이 중개업체가 그 전산직 문제를 잘 낼까요? 예? 그런 중개업체가 무조건 다 그 전산직인 사람이 낼까요? 아니죠. 그럼 문제를 위례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갑을 병정, 예.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공사면 을이 발주, 관리회사, 그 다음 병이 실제 문제 위례 회사. 문제 위례 회사도 이래요. 전산직을 다 관리를 해요. 전산직. 그 다음에 정은 누굴까요? 교수. 그 다음에 뭐 교수도 있고 그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하는 게 있는데 준비하는 시험 중에서 그 기사 다음에 기술사잖아요. 저도 기술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술사 등 전문적인 그런 인력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 예? 가불병정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가 낼까요? 교수도 내긴 냈는데 실제적으로 또 교수도 내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교수에 이제 연구실 사람들 있어요. 뭐 대학원생이나 뭐 박사과정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의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야. 내가 교수면 야 오늘 일로 와봐. 야,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로 와서 오늘 그 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문제를 내야 되는데 너 5문제, 너 3문제, 너 2문제 한번 내봐라 해서 그렇게 감수해서 문제 위례 회사한테 제출합니다. 네. 그럼 문제 위례 회사가 다 모아가지고 문제 은행 형식으로 만들어서 중개업체한테 넘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딱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문제 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냥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석사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냅니다. 예. 뭐 여중에는 기숙사관 직접 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초안을 받아서 교수들이 수정을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 정보 처리 기사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투자했을 때는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달 투자를 하려면 제가 뭐 프로세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달 해서 총 6개월이 되겠죠. 하나는 정보 처리 기사도 보시고 그런데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답형 그러니까 보통 정보 처리 기사 보면 필기는 그냥 1번, 2번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답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제목만 보고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들면 OSI 7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OSI 7계층에서는 뭐 물리계층, 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해서 쭉 있죠.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OSI 1계층에서는 물리적인 신호가 필요하고 그 물리적인 신호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어떤 스위치가 있어야 되죠? 네, 스위치라고 하나요? 허브라고 하나요? 라우터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고 그 허브를 왜 허브가 왜 1계층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이제 L2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라고 하죠. 네, 스위치에서도 뭐 어떤 보안 문제가 있냐 스위치에서 어떤 설정을 잘못하면
특정 포트에서 통신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뭐 미러 포트 설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보안적인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OSI 7계층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그런 부분을 좀 제목만 보고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 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쓸 줄 알아야 돼요. 뭐 소프트웨어 공학 뭐 하면서 여러분들 뭐 트리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정보처리 기사에 대한 필답형을 좀 세부적으로 제목 보고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보통 공공기관 중에서 그렇게 이제 완전 A 매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뭐 도로공사도 좀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뭐 철도나 뭐 에너지 쪽, 예, 철도나 에너지 쪽하고 약간 좀 그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 좀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대상의 그런 기관들은 보통 NCS가 비율이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실제 저도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몇 군데를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도 봤을 때는 저도 시험을 했었죠. 이미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을 때 시험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NCS는 진짜 확실하게 다 풀었어요. 예. NCS를 다 풀고 완벽하게 다 맞았다고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전공은 그냥 막 찍었어요. 3번을 찍었는데 그냥 합격하더라고요. 그냥 면접 다음에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면접에는 안 갔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특정 그 기업들은 정보처리 기사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그 합격권에 들 수 있다. 왜냐면 플러스 NCS가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융공기업 쪽을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공기업 쪽만 공부를 그 정도만 공부를 하면 다른 뭐 에너지나 뭐 철도나 뭐 도로, 항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산직 채용에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투자했을 때는 정보처리 기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네, 다 느껴지잖아요. 저도 정보처리 기사를 한 뭐 7회독씩 하고 저도 뭐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20회독 하고 했을 때도 넘기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예, 회독수가 빨라지면.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를 이 정도 작성했었으면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예,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7급 공무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7급 공무원 문제를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7급 공무원 문제를 하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하고 9급하고 그런 인강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 있었고 컴퓨터 일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컴퓨터 일반 강의를 들었어요. 인강으로. 그래서 아침에 인강 돌리고 정보 처리 기사 뭐 제목만 보고 작성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비중 낮게 이거는 비중 중간하고 정보 처리 기사는 비중을 높여서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보 처리 기사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면 마무리 단계라는 건 이제 내가 어떤 그 뭐 이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는 뭐더라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7급, 9급 인간 컴퓨터 일반 강의는 아마 끝났을 겁니다. 한 달 정도 돌리면 한 달에 막 두세 개씩 돌리면 금방 끝나겠죠. 저는 4개 돌렸었어요. 예, 4개 돌렸었고 요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예, 마무리 단계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급 공무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이제 실제 풀이. 하지만 그 7급이라고 하면 제가 추천해 드릴 그런 그 책이 지금 제가 책방에 보면 도서출판 한성인가? 도서출판 한성인가? 이게 그 막
뭐 10개년인가? 이게 10개년 전산직 그 7급 기출이 있어요.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공부하실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문제 풀면서 문제 풀이와 이론을 같이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뭐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안 다뤘던 내용이지만 7급 공무원 문제를 보면서 이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떨 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예시는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투자를 하면 이제 정보 처리 기사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네, 안 보셔도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산학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갈 때입니다. 네, 깊숙하게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일반 강의는 어차피 정보 처리 기사도 공부를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보다는 한번 이제 강의 없이 이제 회독을 하는 거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7급 공무원 문제는 풀이는 계속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급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7급 보시면 뭐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보호론이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문제를 봤을 때는 요새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 구조만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 나오는 그 패턴을 보면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수하고 그런 쪽 그 연구하는 집단에서 내요.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공학 해봤자 기본적으로 뭐 포포수 모형, 예?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뭐 데모 버전을 만드는 뭐 그런 거 위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간트 차트나 뭐 여러 가지 차트 같은 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를 통해서 그거는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보다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 구조론에 대해서 좀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산화에 대해서 이제 아예 세부적으로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뭐 필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DBMS 뭐 관리라든지 그런 쿼리문 이런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7급 공무원 정도 하면 간단하게 코딩의 흐름 같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서 이제 7급 공무원 문제 풀이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세 달 동안 공부했던 거, 네 달인가요? 네 달이죠. 네 달 공부했던 거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도 반복 학습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제가 한국은행의 시험을 봤었을 때도 그때는 시험 문제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엄청 그 A3로 30페이지를 준 거예요. 30페이지 주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아는 것만 했었는데 또, 이게 합격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러분들 아시듯이, 한국은행 같은 A매치나 이런 거 보면, 뭐, 한국은행하고 뭐, 기업은행, 여러 가지 뭐, 산업은행 이렇게 매치가 되면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실제적으로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30명 중에서 15명만 오고, 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험 봤을 때도 막 그 빵하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것도 막 세네 개인가? 막 그거 뭐 가져와서 막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히려 이제 좀 센다고 생각하신 쪽이 합격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기본기만 갖추면. 예. 그래서 30페이지도 그걸 다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는 것만 제대로 적어도 예, 뭐 합격에 가까워지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굵긴 굵은데 보통 아는 것만 딱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경쟁자들보다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달 정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예, 정보 보호. 예. 왜냐하면 제가 왜 4개월 동안은 이제 전산학에 올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보 보호를 이제 넣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정보 보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도 있고 뭐 정보 보안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기술사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내년에 아마 제가 뭐 기술사를 딸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의 형태를 보니까 정보 보호하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아주 간단한 거. 뭐 랜섬웨어 포트가 뭐냐, 뭐 UDP냐, 뭐 TCP 뭐 하면서 뭐 보통 이제 정보 보호학 그러니까 정보 보안 기사 책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 보호는 정보 보안 기사 필기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정보보안 기사 필기.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를 이미 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보안 기사 필기 책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진짜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하면 좀 이론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론을 알아야 돼. 네, 이론을 알아야 돼. 네. 왜냐면 제 가장 최근에 본 시험, 예,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그 금융보안원 쪽, 그러니까 보안 쪽 하는 데를 봤어도,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좀 그 해외 출장이 있어서 이제 시험에 응시를 못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봤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는 뭐 사인해서 뭐 이렇게 외부로 누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난이도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계층에서 뭐 IPS 장비는 뭐고, 뭐 방화벽 장비는 뭐고, VPN 장비는 뭐고 이렇게 하고 그냥 VPN 장비에서 뭐 인증 방식, 뭐 AH, 뭐 ESP 패킷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어떤 거냐, 뭐 SMB 포트를 사용하고 뭐 랜섬 노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타임라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냥 대부적인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쉽게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학이 있다는 경우에는 너무 쫄지 마시고 정보보안 기사 필기 문제 이론으로 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막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오답 노트 만드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차피 그 오답 노트 만들 시간에 한두 글자 더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 예, 공무원 책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보보안 기사 필기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커리큘럼이 따르려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예, 토익, 뭐 한국사, 정보처리 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은 이미 다 따놓으셔야 예, 됩니다. 예, 따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23분 정도 이제 영상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략적인 제가 예전에 그런 했던 거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턴을 썼었어요. 3학기 1학기부터 인턴. 왜냐면 학교 그 교수님이 자꾸 인턴 써라. 그때는 대학교 3학년 때는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턴을 썼었어요. 그래서 다 낙방했었습니다. 예, 다 낙방. 다 그냥 불합격. 그리고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인턴 쓰고 다 낙방. 예,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토익 점수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미 느끼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3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약간 변형하셔도 되고. 일단 인턴 쓰세요. 예, 인턴 써. 인턴 쓰시면 실제로 면접을 가는 경우도 있고, 예, 3학년 2학기 때. 하여튼 뭐 인턴 관련해서는 뭐 그냥 묵 쓰세요. 예. 그러면 대충 자소서도 쓰고, 여러분들이 4학년 때 해야 할 일을 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토익 부족하고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딱 3학년 2학기 때
그때 막 토익해서 뭐 토익스피킹에서 한 900점 이상을 만들었었어요. 예, 900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레벨 7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면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4학년하고 뭐 2년 정도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진짜 놀 수 있으니까 영어를 그때는 버린 거죠. 딱 졸업했다 나름대로. 그래서 딱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때 인턴 낙방하니까 나는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대학교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 대학교 4학년 1학기부터 그 창업을 했었어요. 예, 창업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3학년 2학기부터 약간 좀 4학년 1학기까지 창업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었고 그때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창업을 하고 바로 망하고 4학년 2학기 때 공공기관 인턴을 해서 됐어요.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막 그때 4학년 2학기 때 졸업하기 전인데도 이미 이제 취업이 돼서 막 그 선생님들한테 아니 그 선생님이래 그 교수님들한테 이미 취업이 돼가지고 취업해 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학점 좀 그냥 F 말고 좀 C나 D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2학기 때 그 거의 이제 CD였습니다. 예, 학점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학점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미 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인턴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학점이 C하고 D학점이었어요. 예. C하고 D학점이니까 기존에 저희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아왔던 학점이 그냥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학점이 제가 뭐 3.33이에요. 예, 3.33 총 학점이 3.33. 예. 여러분들 보면 뭐 3.2이신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3.0은 다 넘으시잖아요. 예. 뭐 그렇지 않으셔도 합격은 가능합니다만 뭐 저 같은 경우는 3.33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취업해 보니까 뭐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이렇게 해서 깎여 버렸는데도 이게 취업이 되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는 이미 인턴을 하고 났었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인생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은 좀 더 빡세게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차적인 그런 서류 전형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직 지금 4학년 1학기여서 아직 자격증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차피 자격증은 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제가 열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진짜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막뭐 어디서 뭐 이상한 학원에서 뭐 퍼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쓴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제 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들어서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제가 맨날 출장 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세요. 예. 이게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 정보처리 기사만 공부해라. 그럼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만으로 안 돼요. 왜냐면 뭐 지금 입사 시험을 본 사람도 있고 입사 시험을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정보처리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예.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은행이 공무원에서 나오는 그런 기출 문제를 그냥 꺼내서 그냥 일반 입사 시험에 이제 그런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너무
빡세지 않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깊숙한 정도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제 쭉 준비를 하시면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사를 하시고 나서도 기본적인 전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실제 신입 직원들 보면 정확하게 몰라요. OSI 7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확히 모르고 전산학임에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예, 답답한 면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 그분들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이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지금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항상 감사하고요. 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